저는 대통령이 2주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과를 표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. 예. 청탁금지법상 법률상 봤을 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서와 눈높이에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.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하실 겁니다. 사과하실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하셨겠죠. 그런데 다행인 건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건 뭐냐면 예. 저 네 분이 총선 전에 예. 저렇게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한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고요. 엄청난 설전, 과열 양상까지 간 설전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요. 이 건만큼은 네 후보가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. 어제도 그 모습이 있었고 오늘도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.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예.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. 김 여사께서 몰카 공작의 희생양입니다. 그러나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 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논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네 후보 모두 같은 생각으로 어제 나타난 겁니다. 그리고요 오늘도 또 다른 공통된 생각을 밝힌 게 있습니다.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.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. 몰카 공작.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. 성의 없는 조사, 수사를 해야 되고요. 저는 믿습니다. 김건희 여사의 그 말씀을. 그래서 아마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. 김기영 전 부대변인. 그러니까 이 명품백 관련해서 지금 사과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네 후보가 뭐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. 지금 이게 당 분위기가 이렇습니까? 또 네 후보들의 생각인 겁니까? 총선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어떤 민심,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고요.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여론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. 저는 대통령이 2주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과를 표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. 예. 청탁금지법상 법률상 봤을 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정서와 눈높이에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. 강성필 위원장 일단 의견 주시고요. 김건희 여사, 그러니까 네 후보가 모두 사과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.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정말 실현될까?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하실 겁니다. 사과하실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하셨겠죠. 그런데 다행인 건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건 뭐냐면 저 네 분이 총선 전에 저렇게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한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라는 말들을 꼭 한마디씩 붙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몰카 공작의 희생양은 명품 가방입니다. 아직까지 세상 구경 못하고 대통령실 어디인가에 갈 길이 있고 헤매고 있는 그 명품 가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자유롭게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아무튼 뭐 이게 뭐 아까 수사 얘기도 나오고 사과 얘기도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좀 검찰에서 보고 있죠.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치열한 부분도 있고요. 또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. 다음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 좀 지지율 조사 나왔는데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?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
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그럼 결선 투표는 1등, 2등이 올라가는데 그럼 양자 대결로 본 거거든요. 어떻게 됩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어떤 후보하고 경쟁을 해도 기본적으로 7% 이상은 다 넘기거든요. 요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요건데 요거는 저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 네네. 짧게 후보끼리는 굉장히 거칠게 경쟁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? 이건 어떻게 봅니까? 그러니까 어떤 추이를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 그 지지층을 봤을 때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대2 아닙니까? 당원 80, 그다음에 여론조사 20%인데 전체적인 추이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당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할지 이런 상황이 뭔가 불안하고 대통령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결선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2위가 되고 또 3, 4위가 어떻게 몰아주냐에 따라서 또 아직까지 역동성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